이번에도 크게 깨지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투자 원칙을 지켰다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120선 깨지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오르면 추매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120선이 깨져봤자 91,000, 92,000불에서 손절을 할 거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겁니다. 다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0만 불, 15만 불, 20만 불을 뚫으면 나는 나이스 돈 벌었다. 깨질 때는 적게 깨지고 벌 때는 많이 벌고.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또 비트코인을 샀는데요. 왜 샀는지, 언제 샀는지, 뭘 샀는지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도 같이 설명드리죠. 제가 왜 뭘 사고 팔았는지 관심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아무튼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이스, 요즘 조회수 별로인데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샀는가, 왜 샀는가, 언제 샀는가, 얼마를 샀는가, 언제 속절이 아니라 손절하고 입절할 것인가,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다음번에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살 것인가도 알려드립니다. 가감없이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리죠. 하수 질문부터 먼저 무엇을 샀는가. 이번엔 비트코인만 샀습니다. 왜냐면은 아직은 상승 추세 전환인지 확신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깨질 확률을 50%라고 보고요. 오를 확률을 50%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하락했냐 하면은 12월부터 좀 좋지 않았다가 트럼프 취임식 날 한번 쫙 올라갔었죠. 그래서 10.9만 불을 찍고 그 다음에 한 7.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중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찍는 게 일요일이거든요. 4월 27일 일요일인데 지금 9.4만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반등한 모습인데 이게 지금 넷캣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그 추세 전환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살짝 들어갔고 이제 비트코인을 들어갔는데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깨질 때는 덜 깨질 거 아니야, 알트코인보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121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수들은 왜 샀는지 되게 궁금해하죠. 보통 하수는 왜 샀는지 그리고 매크로에 집착을 하고 손절은 죽어도 안 합니다. 그 하수는 공통적으로 99% 이 패턴을 따르죠. 고수는 그냥 시장에 대응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120일선이 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매수와 매도 룰이거든요. 근데 몇 가지 더 있기는 합니다. 글로벌 M2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통화량이 들어오면은 비트코인은 보통 오르는데 일단 통화량이 저점을 찍으면은 그때부터 한 10주에서 12주 후에 비트코인이 따라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1월 6일부터 글로벌 M2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대강 이때거든요. 이때가 저점이었거든요. 이때가 저점이었는데 비트코인은요 딱 석 달 후인 4월 9일인가 그때 저점을 찍고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석 달 후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순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통화량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20년, 21년에 스타트업들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깽깽이 업체들이 돈을 엄청 받았거든요. VC에서. 그래서 통화량이 넘쳐 흐르니까 그런 병신 같은 기업들도 돈을 엄청 받았는데 근데 VC 자금이 끊기니까 22년부터 우리 돈을 벌라고 흑자? 그게 뭐야? 하다가 걔네들 밸류에이션이 작살이 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망했죠. 그래서 기업은 실제로 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화량, 한마디로 얼마나 돈이 세상에 넘쳐 흐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1월 6일부터 통화량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아직은 고점을 안 찍었기 때문에 4월 지금 말이니까 한 3개월 더 해가지고 한 7월 말까지는 비트코인을 안전해 보인다. 그때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코인장은 좋게 보여요. 특히 또 8월, 9월에 비트코인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9월을 이번에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전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관 자금도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보험도 포함이 되고 연기금이라든지 국부펀드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품위 없이 마이넷 이런 데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천박하게 비트코인을 직접 사거나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런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지렁이, 개미, 한마디로 이제 동물들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집단인 그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천박하게 직접 삽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은 현물 ETF로 많이 진입을 하거든요.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2월 초부터 4월 16일까지 얘네들이 ETF를 신나게 팔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오른쪽 요 숫자입니다. 요 숫자만 보시면 돼요.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한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빨간색, 그러니까 그 순매도가 많습니다. 검은색이 별로 없죠. 자, 그런데 4월 17일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억 불 들어왔고, 그리고 21일은 3억 8천만 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4월 22일, 23일 연달아 가지고 9억 불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왜냐면은 하루 10억 달러 넘은 거는 그 ETF가 생긴 게 작년 1월인데 그때부터 5번 될까 말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비트코인 ETF에 빵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120일 선도 넘었고 통화량도 좋아 보이고 ETF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수의 질문은 언제 샀느냐거든요. 120일 선이 이제 거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돌파 후에 매수를 했죠. 4월 22일 날 강력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날이었죠. 네,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매수를 했죠. 네, 저는 당연히 요즘 기술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읽겠지라는 확신이 있으나 그래도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리 윌리엄스도 늘 거래를 할 때 이번에 내가 크게 잃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정말 크게 잃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게 돈을 벌고 잃는 게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세운 원칙을 내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 뭐 어때나 돈 많은데. 고수의 질문은 얼마를 베팅했는가, 그리고 그 후에 손절 입절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죠. 일단 제 코인 자산은 25% 정도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1선 아래로 빠지면 당연히 손절을 할 거고요. 저는 그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불이 넘어가면 그러면 상승 추세가 맞긴 맞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알트코인을 좀 추가를 할 거고요. 휴고점이 넘어가면 올인 할 겁니다. 그 후에도 120일선은 입절 손절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 지표들도 몇 개 팔로우를 할 겁니다. 그때 알려드릴게요. 펀딩피라든지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단기 투자자 매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열이 오고 후의 이야기지 지금은 과열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과열이 없기 때문에. 보너스가 하나 있죠. 자, 제가 이번에는 한 93,000불 언저리 들어갔잖아요. 121선 돌파 후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프리올레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비트코인 생산가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구글에서 카프리올레 비트코인 프로덕션 코스트라고 하면은 요 차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 하나를 만드는 데는요, 일단 전력 비용이 지금 상태로 54,744불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하드웨어, 인건비, 임대료 등을 포함하면 한 77,000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가 요거 있잖아요. 77,000불. 이게 강력한 1차 지지선입니다. 왜냐면은 하나 만드는데 77,000불이 들기 때문에 이 밑으로 팔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언저리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매번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77,000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사놓을 걸 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전부 다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77,000불 아래로 가면 이때 1차 매수를 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그 후에 그래도 더 빠지면은 그때는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반등을 했다 그러면 나이스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보면은 이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요 빨간색 밴드가 아래 밴드가 전기 비용이고, 그 윗 밴드가 총 생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끔 전력 비용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확실히 저평가니까 그때는 크게 매수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때 있잖아. 이때도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선 하단까지 내려왔잖아요.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때 샀으면 되게 좋았겠지. 이때가 뭐 대충 500불, 1000불이니까 그 후 2만 불까지 가거든요. 이때 많이 벌었겠지. 그죠? 그리고 또 언제 있냐? 요때 같은 경우도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전력 가격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때가 언제야? 이때가 2020년 말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구나. 코로나 때네. 코로나 때 샀어도 개이득이었죠. 이때 3,000불을 사가지고 6만 불에 팔 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전력 가격까지 떨어진 적은 여기 한번 있구나. 요때 한번 있네. 18년 말 이때 이제 하락장 막바지였네요. 이때도 사서 들어갔으면은 꽤 벌었겠지. 이때 들어가서 여기까지 벌었으니까. 또 언제 한번 있나? 그 후에는 별로
없죠. 그죠? 이제 전력 가격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는 과거에는 몇 번 있었으나 한 2020년 코로나 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이게 가격이 상한가 상한선, 그러니까 이제 이 밴드 윗선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그 후에는 꽤 많았죠. 예를 들면 이때도 그렇지. 잠깐 여기 생산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했고 여기도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치. 이때는 좀 별로였어. 이때 같은 경우는 워낙 하락장이기 때문에 생산가 밑으로 떨어졌어도 한동안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튼 반등을 했고, 요 상승장에도 보면은 생산가가 정도가 꽤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도 요때 생산가 언저리에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살짝 생산가 밑으로 한번 찍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유력한 지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전력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는 정말 코로나 같은 대위기가 한번 와야지 일시적으로 그때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이 반감기가 있잖아요. 16년 이때 보면 생산가가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한번 빵이야 이제 이렇게 한번 오르고, 20년 요때도 반감기 때문에 생산가가 한번 쫙 이렇게 오르고, 24년 요때도 반감기 때문에 생산가가 이렇게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감기 때문에 생산가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리고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그만큼 더 상승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 그래서 또 어쨌든 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깨지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투자 원칙을 지켰다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120선 깨지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오르면 추매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20선이 깨져봤자 내가 큰 손실을 보지는 않거든요. 깨져봤자 91,000, 92,000불에서 결국은 다시 손절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비중을 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0만 불, 15만 불, 20만 불을 뚫으면 나는 나이스 돈 벌었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비대칭적인 손실과 수익,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깨질 때는 적게 깨지고 벌 때는 많이 벌고. 그리고 일단은 121선 글로벌 M2 ETF 흐름이 내 편입니다. 강화국의 편이 되었습니다. 3명의 아군이 생겼죠. 다음에는 생산 가격이 위협받으면은 그때 1차 매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왜 금과 원자재가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제가 비트코인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저는 이번엔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물론 금도 갖고 있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유익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 조회수 좀 풍성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싫어하시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